안녕하세요. 양국정상학 강성원입니다. 공지사항 먼저 알려드리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 찾아가는 점성학이 네 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점성학이란 1년에 한 번 지방에 거주하는 분을 위한 방문 상담입니다. 기존에는 날짜와 지역을 지정해서 예약을 받았는데 올해는 신청자의 일정에 맞추어 예약이 가능합니다. 1월 31일까지 상담 신청하시면 신청자와 날짜와 시간을 협의해서 2월 4일에서 3월 30일 중에 방문하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대만 총통선거에서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민진당 주석이 당선되었습니다. 라이칭더 주석은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뇌과 의사를 거쳐 1994년 정치에 입문한 후 총통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으니 대만의 역사만큼 우여곡절이 많은 정치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라이칭더 총통의 출생 차트로 가치관과 정치 성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거 이후 아시아 정세는 어떻게 변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만 건국 선포일로 예측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대만 전쟁 가능성과 대만 중국 전쟁이 대한민국과 연결되는 이유, 한미일 군사동맹이 불안한 이유를 점성학과 역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출생 차트를 살펴보면 목성, 토성, 수성, 금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성과 토성으로는 개인 성향과 정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사수자리 목성과 염소자리 토성은 조용한 성격이지만 의리를 지키고 강단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목성과 토성이 모두 강하면서 목성은 0도, 토성은 1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두 행성은 1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국가의 뿌리를 중요시하는 애국주의자면서 역사와 국제 정세에 민감한 정치인을 뜻합니다. 여기에 행성 달도 목성과 근접하기 때문에 목성이 뜻하는 종교, 법, 역사의식, 국가의 정통성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이칭더 총통은 애국주의를 표방하는 극우 정치인인가? 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수성과 금성 그리고 금성과 근접한 아크투루스 별 때문입니다. 천칭자리 수성과 처녀자리 금성의 조합은 순간 판단이 뛰어난 사람이며 대화를 즐기고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크투루스 별은 상대가 공격해오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내가 먼저 전쟁을 하지는 않는 별입니다. 종합하면 라이칭더 총통은 대만 독립을 본인의 소명으로 생각하지만 독립의 방식은 우선은 전쟁이 아닌 소통과 타협으로 풀어나가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중요 쟁점이었던 친미 성향도 미국에만 의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만이 독립하기 위해서 대만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필요하니 친미를 내세운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까지 극단적으로 몰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제 관계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평화적인 입장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라는 변수는 존재하지만 라이칭더 총통의 정치 성향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선거 이후 아시아 정세는 어떻게 변할지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아시아 정세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라이칭더 총통은 앞에서 설명했듯 애국주의지만 극우 정치인은 아니어서 미국이 선을 넘는 경우에는 과감히 제재하고
중국과는 우선은 극단적인 대치보다는 대화와 소통을 내세우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의 민진당은 대선에서는 승리했지만 대선과 같이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고 이번 대선 득표율 40%도 이전 대선 득표율 57%를 밑도는 수치여서 친미주의가 우세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예측했지만 아시아 정치판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은 2026년까지는 자이든 타이든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직접 간접으로 개입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개입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여론이나 전쟁 결과는 러시아에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는 홍해 운항 금지로 인한 후티 반군과의 충돌로 미국과 영국이 직접 참전했지만 만족할 결과는 만들지 못했고 오히려 전쟁을 키우는 형상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미국이 개입했음에도 전쟁의 결과는 미국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 중국 전쟁에 개입한다고 해서 미국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이제는 미국도 인지하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만 카드를 손에 쥐고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 중국을 억압하고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아시아 정세를 변화시키려는 것은 당장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러시아, 중국, 브릭스 중심으로 아시아 정세가 변하는 것만 방어해도 미국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대만 건국 선포일로 예측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생년월일로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듯 건국일 또는 건국 선포일은 국가의 전반적인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대만이 건국을 선포한 1912년 1월 1일 차트는 대만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대만은 지난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역행하는 토성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때 토성은 염소 자리에 위치하는 태양의 영향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에서 2032년은 토성과 태양이 의미하는 사건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성은 우호국에 버림받거나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당하거나 폭력에 노출된다는 뜻이 있고 태양은 국가나 지도자의 권력이 약해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과거에도 토성과 태양이 대만 국가운에 영향을 주었던 시기가 있었으니 1949년부터 1962년까지입니다. 1949년에서 1962년은 국민당이 중국에서 쫓겨나 현재 대만 정부를 타이베이로 이전하면서 두 개의 정부로 분리되어 중국과 꾸준히 영토 마찰을 빚었고 두 차례 대만 해협 위기도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참고로 95년에는 3차 대만 해협 위기가 있었는데 이때도 토성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과거 사건들을 보면 현재 대만과 중국의 영토 분쟁은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과 분쟁 결과도 대만에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성이 영향을 주었던 과거 사례까지 본다면 2026년까지는 여전히 전쟁의 위험성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1950년대는 대만과 중국 관계에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기에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군사 원조나 조언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었고
머리가 복잡해진 미국에 의해 일본을 포함하는 미국의 방위선인 에치슨 라인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에치슨 라인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미국 보호구역에서 제외되었고, 이는 6.25 전쟁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를 보면 대만과 중국은 영토 분쟁으로 전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과 대한민국은 군사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대만, 중국과 관련되어 있으며, 미국은 여전히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남북 관계는 주변 국가들이 걱정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1950년대 대만을 둘러싼 국제 정세와 상당 부분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진입했던 행성이 국가원에 재진입한다고 해서 결과까지 같은 건 아닙니다. 대만, 중국, 미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의 대처 방식과 국가 경쟁력에 의해서 충분히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 중국 간 분쟁이나 전쟁은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건 기억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적어도 불필요한 성명을 발표하거나 군사를 파견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라이칭더 대만 총통 차트를 분석하고 대만 선거 이후 아시아 정세 예측, 그리고 대만 건국일과 대한민국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점성학이었습니다.